자,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이클래스 군무원 학원에서 국어 강의 맡고 있는 문정호입니다. 드디어 이제 2025년 대비 또 개강을 했어요. 이제 뭐 현장 강의생들이 이제 또 오셨고, 그 다음에 온라인 수험생들은 이제 개강 준비하시는데, 어쨌든 반갑습니다. 지금 매우 덥고, 지금은 2024년 이제 7월 마지막 날이죠. 이렇게 실시간 강의라는 걸 알려줘야 돼요. 여러분들은 나랑 7월 31일 날 만나고 있지만, 온라인 수험생은 이거를 2025년 이제 겨울에, 봄에 만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쨌든 실시간이라는 거 알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2025년 대비 지금 개강이고,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이제 그 강의 계획서, 그 다음에 OT 들어갈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프린트로 강의 계획서 드렸죠. 그래서 1년 강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그때그때마다 사용되는 교재, 그 다음에 문제, 어떤 것들이 공부를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먼저 한 2시간 정도, 아마 예상으로 1시간 반에서 2시간 사이에 생각하는데 그렇게 OT를 할 거예요. 만약에 온라인 수험생 중에서 거기 나는 강의 계획서 필요 없고 바로 그냥 1강부터 진행했으면 좋겠어. 그러면은 이제 스킵하고 넘어가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1년 강의는 좀 들어야죠. 강의 계획서는 알아두셔야 되죠. 교재는 총 2+1으로 3권으로 구성했는데 교재에 대한 설명은 이따 뒤에서 설명해 줄게요. 일단은 먼저 저는 국어고 문정원 선생이고, 그 다음에 교재에 보면은 제 블로그 주소가 있거든요. 그리고 유튜브 채널인데, 유튜브 채널은 그냥 필요에 의해서 그때그때만 영상을 올리기 때문에 유튜브로 여러분들이랑 저랑 소통하는 일은 별로 없을 거예요. 하지만은 블로그는 굉장히 좀 중요하니까 첫날 딱 정리해 드릴게요. 거기 그 프린트물 위에도 내 블로그 주소가 아마 있을 테고, 교재 앞부분에도 블로그 주소가 있을 텐데, 블로그는 네이버 블로그예요. 먼저 필요한 것부터 빨리빨리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이버 블로그에 들어와서 그냥 간단해요. 서로 이웃 신청하면 되는 거예요. 서로 이웃이 되지 않아도 이제 볼 수 있는 글들이 있는데, 또 이제 질문하고 서로 이야기하고 내밀한 소통을 하려면은 서로 이웃이 되어 있는 게 좋아요. 뭐 블로그로 제가 아무런 수익이나 이득을 얻는 게 전혀 없어요.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시대가 바뀌었는데 어떻게 블로그 소통을 안 합니까? 서로 이웃 하면 되고요. 서로 이웃 신청할 때는 아무거나 좋아요. 하이클래스만 들어가면 돼요. 하이클래스 또는 뭐 하클도 좋고요. 뭐 하이도 괜찮아요. 그치? 뭐 아무거나 좋으니까는 거기 하이클래스 수강생이에요. 하이클래스 다녀요. 그냥 하이클래스 이렇게만 써주면 돼요. 온라인은 말을 좀 조심하게 되거든요. 뭐 현장 강의생들이야 와서 질문하고 상담하면은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는데, 온라인에서는 좀 말을 조심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어느 선생님의 무슨 책이 좋더라 이런 말 한마디 잘못하면 막 짤이 돌아다녀가지고 나중에 크게 호되게 당할 수가 있어서, 온라인에서 그래도 좀 최소한의 하나의 방비, 대비의 차원에서 서로 이웃 신청할 때 하이클래스 수강생이다라는 거 이름 하나 정도만 받는 거니까 복잡한 일은 아니죠. 그래서 서로 이웃 신청해가지고 두고두고 같이 이야기도 하고, 여기서 자료도 보시고, 그 다음에 또 뭐이냐, 지금 뭐 영상도 올라가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질문 상담도 하고 그래요. 뭐 아시겠지만 지금 여러분들은 2025년 대비를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지만은, 한편으로 지금 필기시험이 끝났고, 그 다음에 아직 1차 발표 나지 않았고, 필기 발표 나지 않았고, 지금 이제 면접을 위해서 시동을 거는 그런 부분에 있거든요. 그런 것들 보면은 제 블로그에 보면은 막 면접에 대해서 이제 홍보, 그 다음에 알림, 안내, 그리고 자료 이런 것들이 올라가고 있으니,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이 블로그랑 학원이랑 그 다음에 학원 유튜브 채널은 중요해요. 학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많이 소통하고 상담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믿고 가시면 됩니다. 요거 됐죠? 오늘 좀 집에 갈 때 과제를 좀 줄 거예요. 그러려고 왔으니까. 예를 들어서 국어 공부를 위해서는 뭐 이제 사전 앱 까는 것들, 이런 것들도 좀 알려주고, 그런 것들을 설명할 게 좀 많이 있어요. 오늘 집에 갈 때 숙제, 과제를 잔뜩 안고 가서, 이 강의가 끝날 때 이제 집에 가서 이 많은 걸 언제 다 하지? 라고 이제 선물 숙제를 잔뜩 갖고 가야 돼요. 뭐 강의 봤는데 뭐 좋았다, 재밌었다, 그런 건 개뿔 다 필요 없고, 집에 갈 때 공부할 거리들이 단순히 외울 거, 문제 풀 것뿐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공부하는지에 대한 그런 계획들, 이런 것들 잔뜩 설명해 줄 테니까, 집에 갈 때 하나를 마구 간 다음에 다음 주 될 때는 일주일 만에 좀 많이 다른 사람이 돼서 눈빛도 좀 진지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공부도 좀 많이 하도록, 그 다음에 많이 요청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들 뭐 넘어가면은 일단 요건 한번 펴보시고, 지금 이제 면접이 이제 한참 진행 준비 단계 되어야 되는데, 아시겠지만 이제 곧 발표가 나고, 육군은 이제 면접 준비까지 기간이 짧고, 그 다음에 나머지 직렬군들은 한 달 정도 시간이 있어요. 지금 다 퍼지고 놀고 있어요. 면접 준비 안 해요.
큰일 날 일입니다. 그냥 놀고 있어요. 면접은 발표나면 하는 거라고. 그렇게 그냥 천천히 공부하고 나중에 그냥 인생이 어떻게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나중에 끝내는 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집에 갈 때 여러분들 보고 지금 내가 면접 준비하라는 건 아니고요. 집에 갈 때 내가 그냥 선생님 시키는 대로 공부해야지가 아니라 공부할 거리들이나 공부하는 방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줄 테니까는 오늘 집에 갈 때 이거 언제 다 하지? 진짜 공부할 게 이렇게 많았나? 국어만도? 나머지는? 이런 식으로 잔뜩 그런 그 부담감을 안고 가야지 정상입니다. 모두 다 붙으려고 오셨죠? 그냥 1년 동안 여기서 그냥 와가지고 부모님한테 대충 좀 받고 여기도 학원 다니면서 1년 동안 편하게 지내려고 오신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 공부합시다. 최근에 출제 유형이에요. 군무원 시험이라고 말할게요. 전 군무원 쪽에서 국어 시험 굉장히 오래 담당했어요. 예를 들어서 군무원 시험에서 나중에 이제 1차 붙고 2차 서류 전형 들어갈 때 그럴 때 옛날에 자기소개서 혹시 알아요? 군무원은 자기소개서 들어갔는데 옛날 자기소개서를 물론 온라인으로 냈어요. 이메일로도 냈지만은 옛날에 수기로 작성해가지고 우편으로 붙일 때부터 국어 가르쳤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군기잡기라는 그 기출풀이 책 보면은 2006년부터 복원이 들어가 있거든요. 굉장히 오래 담당했어요. 근데 군무원 국어 시험은 이제 2020년부터 공개하기 시작했어요. 요건 좀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저도 올해 드디어 칼을 빼들고 크게 책을 개편한 거예요. 군무원 시험이 방향이 바뀌는 것은 아닌데 그래도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한 4년 정도 데이터가 공개 시험이니까 지금 5년이죠. 2020년부터 공개됐으니까 한 화면 안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1년 빠진 거예요. 5년 해가지고 9급, 7급, 이제 10개 문제에 대해서 데이터가 쌓이다 보니까는 이제는 좀 이제 군무원 국어 시험이 이렇게 가는구나에 대한 그런 어느 정도 좀 방향이 확실하게 섰어요. 그래서 교재도 칼을 빼들고 크게 개편을 하고 군무원 국어 시험만큼은 이렇게 가르쳐야지라고 좀 확신이 서 있는 부분이 있죠.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참고로 여러분들 여기다가 좀 참고 하나 해서 두시면은 우리 학원 하이클래스 군무원 학원 유튜브 채널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설명회가 있었어요. 여기에서 설명회가 있었는데 그 설명회 영상을 같이 좀 보시면 좋습니다. 온라인 수험생들은 지금이 여름이긴 하지만 2025년 봄에 저를 만난다 하더라도 거기 설명회 영상이 있으니까 같이 보시면 좀 더 좋아요. 거기다가 제가 공부법, 그 다음에 군무원 국어시험의 특징들도 좀 설명해 놨으니까 집에 가는 길에 스마트폰으로 한번 보세요. 하이클래스 군무원학원 그 채널은 그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냥 하이클래스 군무원으로 유튜브 채널에 검색하시면 돼요. 제가 돈 들이라고 하는 거 전혀 없죠? 화면을 한 화면에 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로 넣는데 설명을 다시 들어가겠지만 군무원 국어시험에서 확실히 해야 되는 부분은 그냥 순서상으로 그렇지만 문법 공부를 조금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알아요. 선생님 저 군무원 국어시험에서 좀 알고 싶은데요 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런 거 좋아요. 공짜니까. 공기출 여기 들어가서 여러 작년, 재작년, 예전부터 해가지고 공무원 기출 문제들을 그냥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거든요. 그게 가입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가서 다운받을 수 있거든요. 여기 보면은 군무원 국어시험 제가 해설 올린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한번 아무것도 몰라도 풀 수는 있잖아. 풀어볼 수 있잖아. 빵점 맞으면 되니까. 풀어보면서 군무원 국어시험은 이렇구나.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 되는데 군무원 국어시험에서는 일단은 예나 지금이나 문법이 제일 중요해요. 여기서 문법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중학교 때 배웠던 그 문법 있죠. 그 문법, 주어 찾고, 서술어 찾고, 그 문법이 있어요. 그리고 이 문법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맞춤법 표준어, 그치? 여기까지 포함해서 문법이에요. 그치? 그리고 하나 더 있죠. 고등학교 때 많이 배우는데 훈민정음과 같은 고전 문법. 이렇게까지가 다 포함해서 문법이고요. 그 다음에 말글을 올바로 사용하는 그런 문장 다듬기라는 어법까지 포함해서 모두 문법이라고 해야 돼요. 왜냐하면 문법적인 요소가 다 쓰이니까. 그래서 군무원 국어시험에서는 문법, 어문규정, 고전문법, 어법까지 포함하는 거대한 문법 부분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 강의도 아마가 아니지 문법부터 시작은 할 거예요. 공무원 국어시험은 그 영상 한번 꼭 보세요. 공무원 국어시험은 국가직, 지방직이 제일 큰 시장으로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군무원이 그 다음 시장이죠. 그 다음에 국회직 시험에도 국어가 들어가고 법원직 시험도 들어가고 일부 지역인재 시험이 들어가지만은 시험 성격이 굉장히 다르고 서로만의 영역이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국가직, 지방직 시험은 우리 군무원 시험하고 유사성이 많이 있었지만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은 2025년부터는 완전히 달라져요.
국가직 지방직은 이제 완전히 바뀌겠다고 개편 예시 문항을 2023년에 올렸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모든 학원들에서는 국가직 지방직 다 따로 강의합니다. 군무원 다 같이 강의하잖아요. 군무원 이번에 그래서 책 따로 낸 거예요. 군무원은 문법, 어문규정, 고전문법, 어법 이런 데서 출제를 하고요. 보시면 알겠지만은 군무원 국어시험은 그게 뭐냐 25문제예요. 25문제 사지선다. 그리고 이런 영상에 대한 거는 그 설명 영상에 제가 다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냥 구급만 놓고 볼까요? 문법, 어문규정, 그 다음에 어법 이렇게 해가지고 대략적으로 한 10문제 남짓 냈죠? 7급은 요렇게 되니까는 대략적으로 10문제 남짓. 이번에 시험에서는 대략적으로 한 10문제 정도를 문법에서 냈어요. 하지만은 아닌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도 있지만 데이터를 축적해보면 그 정도쯤 내요. 많이 낼 때는 옛날에 시험 문제를 보고 내서 많이 낼 때는 문법에서만 3분의 2를 내는 경우도 있고 다시 그때로 돌아갈 수도 있기는 있어요. 그거는 정해진 부분이 없으니까. 문법이 가장 많이 출제가 돼요. 지우자. 그리고 뭐 두 번째는 뭐 문학이죠. 문학인데 문학하고 이제 비문학. 비문학이라고 문학은 일단 여러분들 시 소설 이런 거 읽고 있는 거 있죠? 뭐 그런 것들 문제 내는 것이고 그리고 비문학이라고 하면은 문학이 아닌 나머지 글들이에요. 그래서 문학이 아닌 글이다, 비문학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뭐 실용적인 글들을 읽고 뭐 주제를 찾는다거나 내용을 확인하는 이런 것들인데 문학과 비문학은 순서를 좀 나누기가 좀 그런 게 많이 출제해요. 많이. 그래서 글을 읽고 이해하고 시를 읽고 소설을 읽고 작품을 감상하고 이해하는 능력이 매우 필요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를 놓고 본다면은 나머지는 이제 크게 보면 이제 어휘의 세계죠. 어휘. 여기서 말하는 어휘는 뭐 한자어. 그 다음에 고유어. 뭐 그다음에 주제별 어휘. 예를 들어서 뭐 3년 전에는 별을 가리키는 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뭐 틀리라고 낸 문제인데 사람의 심성과 관련돼서 넌 참 살천스러운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좀 참 살천스러운 녀석이구나. 이런 식의 그런 말들도 다 포함해서 어휘. 뭐 순어. 그 다음에 주제별 어휘, 그 다음에 전문어 이런 것들을 그냥 모두 포함해서 어휘라 그래요. 얘가 바로 군무원 국어시장에서는 그냥 1, 2, 3, 4, 4대 단원. 좀 여기 어휘는 너무 단순함기가 있기 때문에 1, 2, 3, 3대 단원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군무원 시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다. 그 외에 나머지는 무엇이 이번 해에 출제될지 아니면 안 될지는 예측할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확실한 거 문법이 가장 많은 부분을 출제하는 것이 군무원 국어시험이고 그 다음에 문학, 비문학이 적정 비율 이상 출제되고 나머지는 어휘가 솔직히 좀 범위가 다양하니까 넓으니까 어휘 부분에서 어떤 부분이 출제될지 이런 것들은 예측이 좀 안 되는 시장이 바로 군무원 국어 수업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죠. 일단 큰 틀을 얘기하고 구체적인 얘기 좀 해줄게요. 요것도 설명의 영상에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다시 보시고 캡처하셔도 되고 뭐 쓰셔도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이런 거 있죠. 범위. 그치? 범위에 대해서 알고 싶죠. 어디까지 공부를 해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국어 시험을 놓고 얘기할 때 어디까지 시험 범위를 놓고 공부를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명확하게 따져 들어가는 것은 중학교, 고등학교 때 중간고사, 기말고사예요. 선생님이 책 쪽수까지 알려주잖아요. 그치? 아주 구체적인 부분이 바로 그거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수학능력 시험도 범위가 있어요. 수학능력 시험은 평가원에서 매뉴얼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매뉴얼을 만들어내고 이 매뉴얼에 따라서 6월, 9월 모의고사를 본 다음에 거기에서 내겠다고 해요. 이번에 지문의 내용이 무슨 뭐 생명공학의 지문이 들어갈지 그런 건 모르지만 어떤 시가 출제될지는 모르지만 문제를 여기에 범위에서 내겠다고 범위가 있어요. 공무원, 특히나 우리 군무원 국어시험의 범위는 일단 평가원장도 없고요. 평가원 매뉴얼도 없고요. 교육부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군무원 국어시험의 출제 범위는 없다고 보는 게 원래 원칙상 맞아요. 하지만은 지금으로부터 20년 전부터 계속해서 시험 문제를 복원해 왔고 그다음에 오랫동안 담당해 왔고 그리고 우리 군무원 국어뿐만 아니라 공무원 국어 시장에서 통용되는 그런 어느 정도의 국어 시험의 범위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서로 이제 눈치를 보고 뭐로 봤을 때는 이 정도로 범위를 잡을 수가 있겠구나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화면을 알고 두고서 공부를 다 해야 되는구나를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현장 강의는 저는 정보직렬이 많은 걸로 알고는 있는데 정보직렬 학생들은 전 범위를 다 공부해야 돼요. 왜냐하면 합격 컷이 높으니까. 특히나 이번에 뭐 들으신 부분 알겠지만은 전공 과목, 정보직렬 전공 과목이 좀 힘들죠.
특히나 정보사회론, 우리 이동훈 선생님 담당하시는 정보사회론이 좀 많이 힘들어요. 워낙 뭐 최신의 내용들을 다루고 있어서 점수를 예측할 수 없는 어려운 부분이 좀 있는 걸 알아요. 그 부분은 그분하고 열심히 하는 거라 내가 모르는 일이지만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 예측이 가능한 부분에서 확실하게 점수를 맞고 가야 돼요. 그리고 다 알 거라고 생각해요. 일반직 공무원 시험의 면접 시험하고 달리 여러분들 1차 필기 붙었다고 해서 끝나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1차만 어떻게 1차만 이런 생각이 들겠지만은 1차만이 절대 끝이 아니에요. 1.5배에서 뽑은 다음에 2차 면접에서 최종 걸러내는데 아실 거라고 난 생각해요. 군무원 시험에서는 필기 시험이 50% 들어가요. 알고 있죠? 옛날에는 2019년까지에는 그 1차 필기 시험 붙으면은 고득점이나 꼴찌나 다 리셋이었어요. 하지만 2019년 이후부터는 50% 들어가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합격 점수가 높아야지만 발령지도 좀, 그치, 완전 깡, 시골. 진짜 짜장면 배달이 안 되는 그런 데까지 가지 않으려면 필기시험 점수가 필요하고 정보직렬은 마찬가지로 말할 것이 없으니 전범위를 다 공부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은 기술직렬 중에서 이제 점수대가 이제 좀 상당히 좀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알아서 이제 이 중에서 이런 것들은 좀 힘드니 이런 것들은 좀 하지 않고 이런 거 중심으로 하겠다라고 취사 선택하는 것은 본인의 역할이다. 이건 내가 말할 수 없다. 하지만 내가 하나는 분명히 얘기할게요. 하나는 분명히 얘기해요. 이거는 군무원 국어 전문 강의예요. 예를 들어서 들으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일반직 공무원, 국가직 구급 공무원하고 지방직 구급 공무원 시험은 뭐 그쪽은 이제 시험 문제가 바뀌거든요. 개편됐거든요. 거기에선 한자 안 해요. 이제부터는. 한자성어 안 해요. 한자 안 하고요. 속담 안 하고 라디오가 맞아? 레디오가 맞아? 타블렛이 맞아? 태블릿이 맞아? 이런 식의 외리어 로마자 표기법 이런 거 안 해요. 이제 다 퇴출됐어요. 저도 여기서 군무원 국어 강의를 하지만 바로 어제까지만 해도 다른 직렬 강의를 하거든요. 여기서는 군무원만 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그거 안 해요. 이제 한자성어 안 해요. 속담 안 해요. 그런 거 안 합니다. 여긴 매우 중요해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것들도 다 설명해 줄게요, 여러분들. 내 나름대로의 방향으로 일반직 공무원 시험이 개편되는데 군무원은 개편 안 됩니까? 이런 질문들 많이 있잖아요. 얘기를 해볼 건데 무슨 얘기하려거나 특히나 정보직렬은 말할 게 없고 행정문서 말할 게 없고 기술직렬 쪽은 본인이 이제 취사 선택 하실 거니까 그 부분은 개별적으로 블로그 질문을 하시면 좋겠고 여러분들 한자 하세요. 한자 하시길 바랍니다. 한자를 어떻게 공부해 나갈지에 대해서는 이렇게 저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앞으로 오늘 첫날이니까. 하지만 한자 해야 돼. 한자 해야 돼요. 나 분명히 말합니다. 사람은 내가 설명 영상에서도 분명히 말하지만은 사람은 극히 이기적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기적은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나쁜 의미로서 심성으로서의 이기적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만 받아들이기 좋아하는 극히 이기적인 존재예요. 극히 이기적인 존재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내가 오늘 수업이 2시간 하고 끝난 다음에 이동훈 선생님 정보사회론 2시간이 있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나는 이동훈 선생님 수업 들으러 왔어. 하지만 문정호 수업도 들어야지. 이렇게 했다면 내가 설명하는 거 10 중에서 2도 기억 못해요. 사람은 극히 이기적이에요. 그러니까 다단계가 판치는 거고 사기꾼이 판치는 거고 전청조가 판치는 거지. 그치? 사람은 극히 이기적이에요. 하지만 여러분들 보세요. 제가 오늘 OT가 있지만 이제 국어 수업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국어 수업하지 뭐 다른 거 하겠습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에게 내가 열 던지는 거를 다 알아가야 되겠죠. 근데 인간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만들어졌으니까. 이건 나쁜 의미가 아니잖아요. 한자를 하라고 했는데 안 해요. 하세요. 여러 가지로 필요합니다. 설명을 자세하게 해드릴게요. 문학을 위해서도 한자가 필요하고 특히나 이번에 2024년, 2023년 최근에 군무원 국어시험에서 비문학이 매우 중요해요. 비문학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비문학에 대해서는 전 이번에 2024년에 아주 작정을 했어요. 여러분들한테 비문학 때문에 여러분들이 발목 잡히지 않도록 작정을 했거든요. 비문학을 할 때도 한자가 매우 중요해요. 한자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한자로 이루어진 말을 배워야 하기 때문에 한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치? 하지만 인간은 이기적이지. 이틀 지나고 3일 지나고 안 하다 보니까는 계속 안 하고 싶고 그 다음에 2달 지나고 석 달 지나서 2025년 이제 봄이 되고 여름이 되면은 한자를 하라고 했던 나를 나쁜 놈으로 지목하죠. 왜 그런 걸 가르치라고 하고 공부하라고 하냐. 그리고 떨어진 다음에 학원과 내역을 하겠죠. 하지만은 책임은 올곧이 여러분들이 다 쳐야 돼요. 이건 성인 시장이기 때문에 한자 하셔야 돼요. 이 범위가 있다. 이 범위 중에서 자신이 잘하는 부분, 못하는 부분, 힘든 부분,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정도의 범위는 좀 있다라는 거 생각되고
일반 공무원 시험하고는 범위 부분이 굉장히 다르고 2025년을 대비하는 지금이 다르고 많이 다른 부분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차차 설명을 하도록 합시다. 특히나 뭐 나머지도 다 마찬가지지만 군무원 국어시험이 2020년에 공개되면서부터 묘한 현상을 하나 보고 있어요. 아마 내가 보기에는 공개되기 전이 2019년에도 그러했을 거라고 보고 그 전에도 그러했을 거라고 보는데 딱 텍스트가 공개하고 나니까 아, 이 사람들이 뭘 참고해서 시험 문제를 내는구나. 군무원 국어시험을 출제하는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그 사관학교 국어과 교수나 일부 교수들이나 선생님들 이런 분들을 모셔요. 그래서 잠깐 가둬놓고 시험 문제를 출제한 다음에 시험 문제 공개되면서 야, 다 집에 가는 건 그런 형식을 취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뭘 참고를 하고 있을까? 그치, 참고가 있어야지 시험 문제를 낼 거 아니야. 그럴 때 과거의 기출이니 뭐니 이런 게 있지만 확실한 것 중에 하나, 군무원 특징 중 하나예요. 고등학교, 중학교 교과서에서 많이 참고를 해요. 쓰는 용어들 보면은 아, 이거 고등학교, 중학교 학습활동이구나. 심지어 고등학교, 중학교 교과서에 있는 내용 일부를 통으로 갖고 와가지고 지문으로 발췌하기도 하고 그런 개념어들을 쓰기도 해요. 그래서 군무원 국어에는 얘가 들어가야 돼요. 국어와 관련된 그런 교과서적인 이야기들. 그치? 당연히 내가 이 얘기를 했는데 1년 강의 중에 이런 걸 언급을 안 하면은 이상한 사람이겠죠. 앞으로 강의들이 이런 게 다 녹아 있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빨리 블로그 서로 신청하시고 그다음에 거기 그 설명의 영상, 홍보 영상, 설명의 영상 빨리 볼 준비 하셔야 돼요. 골고루 출제한 영상이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이번에 2025년 국무원 국어시험을 대비한다는 것은 곧 과거를 보고 분석하는 것인데 일단은 많이 공부해야 돼요. 많이 공부해야 돼요. 저도 많이 비판을 듣는 것 중에 하나가 문정원 선생님 공부 좀 많이 시킨다. 많이 시킨다. 그래서 문정원 선생님 공부 강의를 듣고 따라가려면은 좀 공부 많이 해야 돼서 좀 부담스럽다.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닌가? 아니, 가르치는 사람이, 저는 교수님 이런 말 쓰고 싶지도 않아요. 가르치는 트레이닝을 하는 사람이 공부를 안 시키면 그게 말이 되나? 좀만 하세요. 천천히 하시고요. 그냥 요것만 하면 되고 나머지 안 해도 돼. 그러면 그 사기꾼 아니야. 기본적으로 많은 학습량이 기본적으로 필요해요. 기본적으로 국무원 국어시험이 이번에 저는 어렵지 않다고 보는데 사람에 따라 개인적인 체감은 다르니까 제가 거기 총평도 넣어놨어요. 해설지에다가. 그래도 1년 과정을 정상적으로 공부했다면 그래도 최소 80점 이상은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국어 말하는 거예요. 국어. 평이하게 출제를 했거든요. 근데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렇게 따라다니는 글들 보면은 과락이니 난 아무리 차포떼고 생각해도 이번 군무원 시험이 50 맞았다는 건 난 이해할 수가 없어. 그 사람의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신문 기사 읽고 포털 기사 읽고 야, 이놈 사기꾼 요거 나쁜 놈이네 할 수 있죠. 지금 우리 정보사 문제 터졌죠. 지금 기술 아실 거예요. 정보 유출돼가지고 지금 난리 났잖아요. 야, 정보사에서 지금 정보 유출이 심하네? 이런 것들 이해할 수 있죠. 그 정도의 기본적인 판단만 있다면 어떻게 50을 맞지? 라고 하는 그 정도로 이번 시험에 출제됐는데 상당수 많은 학생들은 그렇게 풀었어요. 시험장의 압박감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은 그럴 만한 시험이 전혀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당수 학생들은 60점대에 머물러 있어가지고 국어 60 맞고 정보직력 빵 맞고 그 다음에 면접 준비도 안 하는 거지. 기본적인 공부 학습량이 필요합니다. 기본적인 거. 여기서 말하는 기본적인 학습량은 아무리 못해도 6개월은 해야 돼요. 6개월은. 머리 받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보면은 저는 2달 만에 합격했어요. 군무원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과거에 했던 사람이거나 이유를 물어봐야 돼. 2달 정도 만에 이런 것들을 갖다가 통적으로 깨닫기는 어려운 시험이 바로 군무원 국어 시험이다. 최소한 6개월에서 아무리 못해도 3, 4, 5개월 정도 뭔가 해야 돼요. 지금이 잘 선택을 한 겁니다. 지금부터 정상적으로 공부하고 열심히 한다면은 안정적으로 80점 이상 받을 수 있는 게 국어 시험이고요. 그 다음에 걱정은 안 해도 돼요. 근데 이 영상을 지금 만약에 나는 3월에 본다, 4월에 본다. 그럼 아까 이제 학습 범위 중에서 뭘 하지 말고 뭘 해야 될지 선택 취사를 잘 해야 되겠죠. 특히나 요거 할 말이 좀 있어요. 그 다음에 문학, 문법, 비문학이 3대 단원으로서 가장 많이 출제가 된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플러스 알파 해야 되는 것이 어휘 파트가 들어있어요. 군무원 시험에서는 어휘 파트가 들어있어요. 어휘도 한자어, 고유어, 그 다음에 단위어, 주제별 어휘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요거 설명 영상에다 내가 넣어놨는데 혹시 질문사항 있을까봐 군무원 국어시험은 9급이 있고 7급이 있어요. 9급을 준비하는 모든 수험생들은 같은 문제를 풀게 되고요. 시험장에서. 7급도 같은 문제를 풀게 돼요.
둘 다 25문제 사지선다예요. 그러면 군무원 9급하고 7급의 차이는 뭐냐? 없어요. 그냥 7급하고 9급의 문제일 뿐인 거고 7급만의 특성, 9급만의 특성 그런 건 없어요. 없습니다. 7급이 더 어렵냐? 아니에요. 어떨 땐 9급이 더 어렵기도 해요. 내가 개인적인 생각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 그래도 그동안 분석가로서 이야기를 한다면은 7급 쪽은 한자를 조금 더 깊이 있게 내는 경향이 있기는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한자성어 뭐 이구동성 이런 게 할 때 도금을 괄호치고 우리말을 주냐 안 주냐 할 때 7급은 좀 안 주는 경향이 있는데 또 그것도 정해진 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재작년 같은 경우 옛날 사람들이 한시를 9급에서 도금도 없이 그냥 통으로 내기도 했었어요. 그런 이런 건 정해진 건 없어요. 그러니 9급 문제 푸시는, 이렇게 편하게 보시면 돼요. 9급을 준비하든 7급을 준비하든 다 국어는 같이 공부하면 되고요. 9급 준비하는 분도 7급 열심히 풀면 돼요. 공부할 거리가 많아지니까 좋죠. 상관은 없어요. 미리 하나 그냥 말로 정도만 해두면은요. 지금 현재 공무원 시장에 국어 시험이 남아있는 것은 국가직, 지방직 9급들, 그 다음에 지방직 7급, 그 다음에 또 뭐 있냐면은 그 국가직 지방직에서 떨어져 나오는 지방직 시험의 일종의 하나인 서울시 1년에 한 번 보기도 하고 두 번 보기도 해요. 그 다음에 1년에 두 번 보는 거 있죠. 국회직 8급, 9급. 그 다음에 우리하고는 좀 성격이 좀 많이 멀어서 가끔 제가 해설해 주는데 법원직 이렇게 있어요. 하나 더 있구나. 고등학교 학생들이 공무원 시험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인재 시험, 요거 쉬워요. 이렇게 정도가 있는데 우리 군무원 시험하고 그나마 성향이 좀 스타일이 비슷한 것은 서울시, 그 다음에 지역인재는 좀 쉽지만 그래도 지역인재, 그리고 법원직의 상당 일부 문제들, 이런 것 정도가 우리 군무원 9구하고 성격이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국가직, 지방직 시험은 그러니까 올해까지만 하더라도 성격이 좀 많이 비슷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내년부터는 좀 성격이 완전히 다른 건 아니고 한 반만 비슷할 거예요. 반만. 하지만 그 문제는 공개되어 봐야 알고. 그리고 하나 얘기하는 거, 공무원 시험하고 상관없지만은 가장 큰 국어 시장은 뭘까요? 당연히 대입이죠. 그렇죠? 대입. 대입은 우리하고 완전히 달라요. 뭐 이렇게 떠도는 이야기가 군무원 국어 시험이 수능으로 바뀐다. 수능화되었다. 수능화되고 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니까는 왜 그런지는 차차 설명해 줄게요. 그쪽은 풀 필요 없어요. 하지만 나는 그래도 수학능력 시험이나 6월, 9월 평가원 모의고사는 일부 문제 가져다가 같이 고민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쪽은 완전히 우리하고 사고 체계가 달라요. 그러니 그쪽은 고민 안 하셔도 돼요. 수능 특강 풀지 마. 그래서 매산비 사다가 풀지 마. 분명히 말합니다. 항상 말하지만은 군무원 시험은 이렇게 진행되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보는데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은 정확히는 없어요. 모르니까. 공개되는 시험인 군무원 국어 시험도 이렇게 예측이 안 되는데 정보사회로는 어떻게 했어? 그렇지. 그러니까 이동훈 선생님이 훌륭하신 분이지. 그 예측 안 되는 거를 예측해 가면서 열심히 노력하시잖아. 그거 많이 물어봐요. 국가직, 지방직 시험 많이 바뀌는데요. 군무원 시험 영향이 있나요? 일단은 군무원하고 국가직, 지방직 시험은 거기 그 출제처도 다릅니다. 그쪽은 인사혁신처지만은 우리는 그냥 우리의 독립리그예요. 그쪽의 영향을 우리가 그쪽대로 출제하나요?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대로 출제할 거라고 저는 예상은 하는데 시험 문제를 출제하려고 2025년 시험 문제를 출제하기 위해 모인 교수가 그쪽 문제를 참고할 수는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쪽은 3월 이렇게 상반기 때 시험을 보고 우리는 여름에 보니까 참고했을 때 일부 문제의 영향을 받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은 걔네들처럼 완전히 사고, 추론, 논리 영역으로 문제가 바뀌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던 대로 하시면 되고 어쨌든 아직까지는 국가직, 지방직 시험 문제가 안 나왔잖아요. 당연히 내년에 3월부터 시작이 될 텐데 그 녀석들이 오게 되면 당연히 여기서 같이 고민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야, 이런 것들은 우리 군무원 시험에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 같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같이 문제를 풀어가면서 여러분들도 성장하는 거라고 보시면 좋죠. 그렇죠? 네. 정해진 것은 없어요. 노력하면 합격하는 것이니 오늘 제가 노력할 준비 됐어요? 온라인 됐어? 온라인은 좀 그런 게 이게 뭐라고 할까, 이게 멀티버스처럼 시간을 달리 가니까 지금 우리는 여기서 2024년 7월 마지막 날이지만은 저쪽은 24년 겨울일지 봄일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자, 여러분들 일단 여러분들 기준으로만 얘기할게요. 열심히 노력할 준비 됐어요? 열심히 노력한다는 것은 당장 오늘 저녁부터 뭘 해야 돼. 카톡 프로필에다가 이제부터 준비 끝, 열심히 달릴 거야로 카톡 프로필을 쓰는 게 아니라
예? 인스타에다가 사진 한 장, 책상 사진 올려놓고 이제부터 나와의 전쟁이 아니라. 알겠죠? 준비를 해야 돼요. 그리고 시작을 한다는 것은 이제 뭐지? 단순히 책을 놓고 밑줄을 긋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아니라 이제부터 잘 알려줄게요. 여러 제반 사항이 좀 있어요. 준비 사항들부터. 여러분들은 오늘은 그런 많은 것들을 듣고 가게 될 거예요. 이제 하나의 비유 예를 들어줄게요. 너무나 답답하고 통탄스러워서 그래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한 70, 평균 70 정도 받아가지고 작년 컷을 보니 1차 컷에 통과할 것 같기도 하고 못할 것 같기도 해. 그지? 면접 준비를 지금 시작할까? 아직 발표 안 났는데 인터넷 카페 들어가니 발표 나고 해. 라는 얘기를 한 7, 80% 모르겠는 데가 있고 저는 미리미리 빨리 준비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이 그래 발표 나고 얘기하지 뭘. 왜냐하면은 발표 난 다음에 이제 모범 답안 좀 정리해서 외우고 그 다음에 스터디도 참여해서 가는 것이고 하면 되는 거니까 2주면 할 수 있잖아요. 라고 보통 생각을 하니 발표 나고서 하자. 알바도 좀 하고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는 게 정상이죠. 그거는 근데 자, 나 오늘부터 면접 준비 시작할 거야 했더니 면접 준비 거기 스터디 준비가 다 끝났어. 그리고 앞에 질문지가 다 있을 때 이야기잖아. 예를 들어서 면접 캠프에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뭐냐 면접 스터디 하려고 전화해가지고 또는 뭐야 카톡에서가 단톡 창 써가지고 만나기로 해서 4명이서 만나기로 해가지고 1시간 버스 타고 가서 만났어. 그런데 두세 개 안 왔어. 이런 걸 어떻게 할 거야? 면접 준비 안 된 거지. 하루 날아갔지. 그런 변수들이 있고 여러분들이 지금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겠지만은 전체적으로 오랫동안 봐온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7월 31일 하이클래스 군번하고 등록해가지고 나 이제부터 공부 시작할 거야. 그치? 이제 끝났어. 퍼펙트. 했잖아. 근데 국어선생 나왔는데 이거 누가 보더라도 문제가 있는 인간이야. 남의 책 갖다 쓰고. 이상해 애가. 그럼 다른 학원 가야 되겠지. 오늘 하루는 어떻게 보상받을 거야? 이런 것부터가 공부의 시작이에요. 왜? 이 시험은 산속에 들어가서 장풍을 날리고 공중부양을 하는 그런 깨달음의 경지에 가는 게 아니라 정해진 날짜가 있고 그리고 시험을 봐야 되고 경쟁이 있고 그 다음에 뽑는 인원수가 정해져 있는 시험이니까 이런 것들도 공부예요. 알겠죠? 오늘 잘 알려줄게요. 그리고 오늘 다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OT만 3시간 하면은 욕먹어요. 예를 들어서 앞으로 나랑 무수한 프린트를 받아갈 거예요. 책 말고도 무수하게 많은 문제들을 프린트를 할 거예요. 자, 어떻게 정리할 거예요? 현장 강의생들은 인쇄물을 줍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PDF 파일도 그대로 똑같이 줘요. 어떻게 할 거예요? 종이로 정리할 거예요? PDF로 파일로 정리할 거예요? 둘 다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그냥 종이가 좋아. 그래서 종이를 해가지고 별표 치고 해가지고 문제 파일, 정리 파일 막 했어. 근데 옆에 있는 애가 태블릿으로 하는 게 계속 좋단 말이야. 거기다 막 쓰고 별표 하니까. 한 일주일 봤어. 좋단 말이야. 이미 마음은 넘어갔지. 그러면 그 많은 시간을 어떻게 보상받을 거야? 태블릿으로 갈 거야? 아니면 그냥 종이로 받을 거야? 이런 것들이 준비되어 가는 것들도 다 공부에 시행착오가 필요해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것들도 내가 그 산속에서 그 공중부양을 가르치는 선생이 아니잖아요. 합격을 목표로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알려주는 것도 여러분들에게는 중요한 선생으로서의 자질과 요건이 되는 것이겠죠. 자, 오늘 집에 갈 때 내가 많이 할 거 줄 거예요. 그쵸? 그런 것들은 시행착오가 없이 그냥 하면 돼. 많이 할 준비는 됐나요? 진짜 붙을 준비가 됐어? 나 하도 거짓말쟁이를 하도 많이 만나가지고 공부한다면서 안 하니까. 책은 이번에 개편을 했어요. 완전히 개편을 했고 하나 그냥 단정지어서 얘기할게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그런 얘기는 했어요. 선생님 작년 책 예전 책으로 공부해도 되나요? 라고 했는데 작년까지는 제가 그러셔도 됩니다. 예전 책으로 보시면 되고 만약에 편제나 이런 것들이 바뀐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추가사항 프린트 받아보시면 됩니다라고 하지만은 올해는 완전히 바꿨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거기 그 설명의 영상에도 있으니까 그냥 쉽게 말하면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시가 있지? 요거 꼭 알아두세요. 설명의 영상에 여기 있지만은 아무래도 직접적인 얘기로는 여기에 좋아요. 자, 공부한다고 해볼게요. 공부. 나는 학습이라는 말을 더 좋아해요.
배우고 익히는 거지 공하고 부하는 것보다는 나는 학해서 습하는 게 난 좀 좋다고 보는데 그냥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그냥 공부하고 스터디하는 거니까 우리 여러분들 공부한다고 하면은 뭘 생각해야 돼요? 일단 뭐 여러분들 지금 당장 생각하는 것은 여기 있는 거 해가지고 별표 치고 이해하고 그 다음에 정리하고 외우고 그 다음에 문제 풀어봐서 틀린 거 오답 정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하지만은 좀 더 다른 방향이나 좀 더 큰 시각에서 보면은 공부에도 결과 종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지. 뭐 예를 들어 줄까? 운전면허 필기책을 사가지고 그거 열심히 띠띠띠띠 한 다음에 60점이냐 70점이냐 그거 해가지고 70점만 컷 넘으면 되는 그냥 단순 암기, 간단 정리 이런 공부 있죠. 근데 뭐라고 할까? 나는 이제부터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요리사가 될 거야. 라고 할 때 칼질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있어요? 양파를 썰고 조미료 맛을 보고 이런 공부도 있죠. 또 뭐 할까? 나는 피겨스케이팅 선수가 될 거야. 솔직히 개념이 얼마나 필요할까? 무수히 깨지고 무릎 다 깨지고 맨날 어질어질하고 그런 공부도 있죠. 그렇죠? 또 뭔 공부가 있을까? 우리 군무원은 이 얘기를 할 수 있어서 좋아. 군대 얘기를 할 수 있어서. 제식 훈련하는 거야. 제식 훈련. 그렇죠? 제식 훈련. 암기보다는 단순 암기. 그 다음에 단순 반복이죠. 공부에도 결이 있어요. 결이 있어요. 꼭 알고 시작하는 게 좋아요. 단순 암기가 있어요. 단순 암기가 있어요. 안 적어도 돼요. 대표적으로 어휘의 세계죠. 어휘의 세계. 뭐 고유어. 한자 공부하라 그랬어요. 한자도 뭐 물론 여러분들이 보면은 뭐 나무다, 근본이다, 몸체다 이런 식으로 원리와 이해를 이해하면서 한자를 공부해 나가면 더 좋겠지만 뭐 군무원 국어시험을 위한 한자 정도가 무슨 원리와 이해를 암기합니까? 그냥 몇 개만 암기하면 되는 거지. 실제로는 부담 안 됩니다. 이런 것들 단순 암기예요. 단순 암기. 뭐 이해를 요하지 않고 간단히 암기하는 것들. 예전에 군무원 시험은 이쪽의 출제 비율이 많이 높았어요. 일단 국가직 지방직 시험은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이제 하나도 없어요. 지금 군무원 시험에서도 단순 암기는 필요합니다. 필요해요. 전체의 25문제 중에서 한 20%, 10%는 차지하고 있어요. 단순 암기가. 그 다음에 이해. 그치? 그리고 정리. 그리고 암기로 들어가야 되는 게 있어요. 요거 대표적인 게 이게 바로 문법이죠. 문법이죠. 기본적으로 이해 정리가 없이 암기만 해서는 답이 없어요. 답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무슨 뭐 이번에 시험에 출제됐지만 합성어, 파생어, 품사 문제, 문장 성분 문제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이해 정리가 필요하고 흔히 여러분들이 보면은 맞춤법 문제 있죠. 맞춤법 문제. 나 이해가 안 되나? 바꾸다. 예. 바뀌다. 바뀌었다. 예. 아니죠? 그치? 아니죠? 사귀었다가 마치 사귀었다는 아니에요. 바뀌었다가 마치 바뀌었다는 아니거든요. 말은 편하게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맞춤법으로는 안 돼요. 이거 단순 암기 같아 보이지만 그렇진 않아요. 이런 것들이 왜 얘는 되고 얘는 안 되는지에 대해서 문법을 이해하고 맞춤법으로 가는 것이거든요. 어문 규정으로. 이런 부분들은 이해 정리 암기가 필요해요. 참고로 군무원 시험에서는 이 부분이 가장 비율이 높은 부분을 차지해요. 이런 부분이. 문학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처음 보는 시를 이해하고 정리하는 것이 감상하는 것이 지금 뭐 수학능력 시험이나 국가직 지방직 시험이라지만은 군무원 시험은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그냥 소설 부분에서 이 부분을 제시문으로 주지만은 결말을 알아야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도 출제를 해요. 이번에 금호신화에서. 암기는 거의 없고, 이해, 그치? 능력, 수준을 높여야 되는 그런 시험도 있어요. 대표적인 게 비문학. 예를 들어서 신문의 칼럼의 하나의 내용을 뚝 던져준 다음에 이 칼럼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4개 중에 하나. 이런 부분은 외우는 게 별로 없죠. 뭐만 하면 돼요? 잘 읽는 능력과 수준이 높아가야 돼요. 평소 의사소통 능력이 돼야 되고 군무원 시험에서도 많이 출제되는 거 A와 B 두 사람의 대화 양상을 쭉 보여줘요.
그런 다음에 이 대화에서 갑자기 B가 화를 내요. B가 화를 내는 이유라든지 아니면은 A가 말하는 방식이라든지 대화가 지속되지 못하는 이유 이런 것들을 물어봐요. 암기 없죠. 대략적으로 이런 식의 그 문제 유형이에요. 공부 유형이죠. 군무원 시험은 예전에는 이쪽 중심으로 출제를 많이 했었어요. 공개되기 전 2010년대 중반 이럴 때까지. 근데 이런 부분을 아시면 알 거예요. 최근에는 이쪽 부분이 계속해서 조금 더 중요하게 다루고 있어요. 특히나 이번 군무원 시험에서는 앞에 부분의 문제가 되게 쉬웠거든요. 구급식으로 동일하게. 근데 뒷부분에 묵직한 비문학과 묵직한 소설들이 딱 들어가면서 이거 읽다가 이제 시간 못 맞춰가지고 뒤에 있는 두 문제 날린 거지. 얘기합니다. 뭐 기술직 쪽으로 들어가가지고 합격 컷이 50대, 60 이렇게 되면은 내 얘기할 건 없는데 합격 컷이 70 이상 올라가는 시험에서 시간 모자라가지고 두 문제 날렸다. 그냥 떨어지는 거라 생각하면 돼요. 그런 사람이 앞에 있는 문제를 다 맞췄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있을 수가 없죠. 이쪽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이 올라가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문제 수가 단순히 늘어난다기보다는 전체적으로 뭐랄까 좀 이런 쪽을 중요하게 여기고 이런 부분이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핵심 부분으로 차지해요. 이 부분을 극복하지 못하면은 그 고득점이 안 나오는 시점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책도 그렇게 개편을 한 거예요. 한번 칼을 빼들고 그렇게 가는 것이 방향이 맞다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분명히 2025년 시험 문제를 출제하는 교수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목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은 국회직이나 국가직, 지방직 등 다른 시험들이 다 이쪽 부분을 중심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만 완전히 아나무인은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올바로 방향을 보고 거기에 대처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도 이런 부분에다 제일 많이 할애하고는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대비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당장 과제 많이 줄 거예요. 오늘 거기 얼마까지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아마 여러분들 오늘 하고 잠깐 쉬었다 갈 건데 다음 주까지 이제 듣게 되면은 당장 주말에 해야 될 거, 매일매일 공부해야 될 거, 그리고 뭐 저 만나는 사람 알 거. 이제부터 버스 타거나 지하철 타고, 지하철이 더 좋지. 지하철 타고 내릴 때 이제는 그냥 못 내려요. 거기 있는 로마자 표기, 그 다음에 버스 타면 외래어 표기 다 주목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한 달 정도 지나면은 한자 실력이 쌓였을 테니 이 한자 여기 단어 올바로 쓰인 걸까? 한글로만 쓰지만 이 한자의 의미가 이 문맥에 맞을까? 그러고 살아야 돼요. 공무원 단기 합격의 비밀은 비싼 돈 내고 좋은 학원보다도 나의 일상생활 속에서 매일매일 공부하는 것이 공무원 단기 합격의 지름길이죠. 그러니까 오늘 집에 갈 때 과제 잔뜩 받아갈 거예요. 알겠죠? 잠깐 쉬었다 갈 건데 여러분들 지금 내가 하나도 뭐 외우라고 안 했죠? 거기 강의 계획서 있죠. 강의 계획서 제가 드린 거 그 뒷장에 보면은 책 3권 순서대로 뭔가 있잖아요.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1년 강의 계획은 그렇게 진행을 할 것입니다. 잠깐 쉬었다 갈게요.